그런데요,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잠수함 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온타리오주 조선업체와 현지 대학과 함께 조선기술훈련센터를 설립해서 많은 조선 인력들을 양성하겠다라고 했지만 무산됐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는 그것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제안에 포함됐다 알고마 제철하고 파트너십 네.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캐나다 현지 제철소를 키워가지고 여기 거를 쓰겠다라고 그렇죠. 약속을 해줬거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언론 그리고 지역 정부를 중심으로 도대체 캐나다 정부가 왜 독일을 선택했는지, 심지어 독일의 잠수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잠수함인데 아직 실물도, 실증이 안 된 네, 건데. 실증이 되어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잠수함 대신에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독일 잠수함을 선택해가지고 캐나다가 당당히 실험 대상이 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의 한 평론가는 저 그분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마크 카니가 탄소 포집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 한국보다 독일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를 많이 약속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카니가 그거 선택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숨겨진 국가비밀 3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건 카나다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카나다의 모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카나다 국방부도 했는데, 독일을 선택했던 숨겨진 3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딴지 총수도 얘기했던 건데요. 독일이 12척 만든 거에다가 진해 잠수함, 노르웨이 잠수함을 같은 걸로 다 만들어갖고 24척의 연합함대를 만들자, 잠수함 연합함대를 만들자. 이걸로 북극해부터 유럽해를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꼬셨다는 겁니다. 즉, 니네가 만든 12척 이외에도 우리가 노르웨이랑 같이 12척을 더 만들어서 24척을 우리가 공동 운영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여기에 솔깃했을 수 있다라고 김어준 총수가 방송에서 한번 공개를 했어요. 근데 나는 뭐 크게 공감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토에 소속돼 있는 잠수함들이 단독으로 뭐 공영 함대를 만든다, 연합 함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 잠수함은 따로 노는 거지. 무슨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야, 우리 24대야 이러고 패싸움하는 전력이 아니잖아요. 들키라고요? 그러니까. 들키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 아니,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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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해서 훅 넘어갔다라고 보기엔 좀 모질한 거고, 사실은 아까 얘기한 뒷돈을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봐집니다. 그 뒷돈을 받아먹을 업체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아자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예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이쪽에 이제 우주 발사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발사체만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고 아자르라고 하는 자체적인 로켓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용해 갖고 독일이 앞으로 카나다에서 직접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이 기술과 설비들을 제공하겠다. 우주 발사 단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카나다 독일 번개학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카나다 정부가 이 아자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에 총 2억 달러, 약 3천억 원 가까운 돈을 실제로 번개학으로 집행을 하기로 번개학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단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소속돼 있는, 이게 이제 발사장이 있는 회사가 에어로스페이스가 관장하는 마리타일 론치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카나다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아자르라는 회사는 독일 본사고 카나다에 아까 얘기한 마리타일이라고 하는 론치 서비스, 그러니까 발사 서비스 회사가 서 있어. 그래서 그 회사가 카나다에 들어온 지가 4년이 된 회사예요. 그 회사에다가 이제 카나다 정부가 3천억을 쏴줬단 말이야. 근데 가서 보니까 황무지에 그 시멘트로 도로만 하나 딱 해놓은 거야.
건물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3천억을 쏴준 거죠. 거기에서 우주 발사체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데다가 속았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 갖고 돈 세탁을 해주려고 했는지 여기다가 생돈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자르라고 하는 위성이요. 이자르라고 합니다. 이자르. 이자르요? 예. 위자료가 아니고. 위자료가 아니라 이자르라고 하는 이 위성이 ISAR. 현재까지도 한 번도 궤도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실험 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있는 이 우주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을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인 회사인 건데 이 회사에 카나다 세금 3천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돈이 결국은 카니한테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카나다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원인, 이번에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특히나 카나다 내에 동서 갈등 때문에 생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카나다가 굉장히 광대하고 크잖아요. 위로 갈수록 넓어요. 그래서 카나다는 서부 동부로 대도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지역에는 이제 엘버타라든지 서스케츄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는 석유가 나요. 그래서 이 석유들을 팔아갖고 캐나다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동부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동부 쪽에는 이제 토론토라든지 몬트리올, 퀘벡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환경 규제도 심하고 퀘벡 같은 나라는 말도 이제 프랑스 말을 쓸 정도니까 인구는 많은데 반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서부 쪽에서 돈을 벌면 이게 동부의 지원금으로 나눠질 정도로 해갖고 서부 지역 사람들이 너무 동부를 싫어하고 동부 지역 사람들도 서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일종의 거기도 동서 갈등이 있는 캐나다가 국가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정치는 표싸움이잖아요. 서부 쪽에는 인구가 별로 없고 동부 쪽에는 인구가 겁나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 아무리 서부 쪽의 자유당, 지금의 자유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의원을 뽑아도 동부 쪽에서 의원이 훨씬 많이 나와. 그래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자유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동부 쪽에 있는 소수 정당들,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연정을 하게끔 돼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정치적 갈등 때문에 자유당의 카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으로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 독일을 밀었던 거고, 반대로 동부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한국의 제안을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를 보자면 오타와주 동부에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조선 AI 우주항공 원자력 기술센터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 붙어 있고 미국의 5개 주하고 접경돼 있는 중앙에 있는 도시인데 사실상 동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제철소부터 시작해갖고 항만 생산기지, 그 다음에 교육기지들이 거기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부 쪽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카니 총리 입장에서는 서부 쪽에다가 조선소를 짓고 앞으로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 독일의 제안이 동부 쪽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나 현대가 제안하는 거는 기업들이 제안한 거예요. 조선 문제라든지 수소차 문제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타와에 들어가는 방산이라든지 AI 우주항공 이런 거는 한국 정부가 같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국의 수주를 거절하고 2차 협상자로만 남겨두더라도 나라 대 나라로 한 건데 일거에 뒤집기 하겠어라고 하는 착각이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승질나면 하던 일도 때려 엎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성격 차이로도 이혼을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을 시킨다고 해서 그래도 투자하기로 한 돈이나 이미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해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카나다에 남겠지 생각을 했는데 딸딸딸 다 긁어가지고 기업들이 다 나가버린다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우리도 카나다인데 미국이랑 앞으로 사업해가지고 니네들도 미국 진출 생각하고 온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즉 동부나 동부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오타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전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미국 쪽으로 수출이 되거나 또 미국하고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거부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못 나갈 거다. 잠수함을 빼더라도 그 이외에 잠수함 조선소를 빼고 나머지 것들 AI나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남을 거다라고 지들 스스로 짱구를 돌린 거야.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캐나다에서 완전 철수를 기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어떠한 제한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지금의 조건으로 다시 카나다랑 협상할 일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또 생겼습니다. 너무 고소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에서는 본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본계약서를 쓰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카나다가 이걸 써줬을까요? 앞으로 3년 동안 지켜보고 본계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본계약서에 계약 체결을 안 하고 이 독일이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는 꼬라지를 보고 3년 후에나 확인 후에 본계약서를 써주겠다라고 카나다가 또 독일의 뒤통수를 친 거죠. 결과적으로 지네들끼리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또는 한국을 이용해 보겠다고 장난질을 치다가 이미 제가 보기에 이거는 원래 둘이서 하기로 짜옹을 마친 거야. 카나다하고 독일 측하고 미리 맞춰놓은 상황에서 한국을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협상 조건을 요렇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기로 하다가 한국이 갑자기 70조 원 갖고 와 2만 5천 명 일자리 가져와 생각지도 않았던 중부지방에 무슨 뭐 AI 센터부터 시작해갖고 수소에너지 해준다고 그래. 이런 것들은 원래 카나다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너무 좋아하던 것들이었거든. 이것까지 안 남고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서부의 조선소 좀 몇 개 생기는 거에 대비해갖고 동부 쪽 발전을 서부 정치인이 카니가 완전히 고사를 시켰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부글부글 끓는 동부 쪽 민심이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부 쪽이 국회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아. 따라서 이 상황으로 계약을 강행하게 되면 카니 총리는 절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실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사우디를 비롯해갖고 여러 국가들하고 이미 차기 잠수함 협상에 대한 거 진행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미국 MRO 물량을 비롯한 미국 새로운 그 선박 건조 수주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잠수함 건조용으로 이걸 좀 비워놨었거든. 참고로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선문장 3년치 물량이 탔다는데 수주를 하면 어디서 만들 수가 있어? 그 물량들을 쳐내야 되는데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도 그 군수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군수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군용으로 전형적인 도크를 운영하게끔 이게 법으로 예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전시 상황이 생기거나 급하게 파손되는 배가 생기거나 군용으로 써야 될 신규 건조 물량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군용 예비 도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중공업에는 6개가 있고 대우중공업 안에는 잠수함 전용 실내 도크를 비롯해서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바빠서 일 못해요, 일감 밀렸어요라고 하지만 비워놓고 예비로 돌리고 있는 도크가 10개가 있었다고. 이 도크를 전부 다
미국 물량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다는 거지. 더군다나 군함은 훨씬 비싸잖아. 현찰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카나다 떨어낸 게 우리 조선 사업으로는 너무 잘 됐다. 조 규모의 잠수함 사업자로 대한민국이 아닌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실망 많이 하고 아쉬웠죠. 서운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보다 캐나다 내부에서 지금 후폭풍이 더 거세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추진하던 조선기술훈련센터 요거 이제 설립 계획을 그냥 또 철회했나 봐. 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가 굉장히 뭐 좀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식은 막 캐나다 매체에서 엄청 매체에서 전화가 때리고 왔어요. 있어. 자기들을 때려. 네. 그리고 하나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던 도시에 있는 그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시장은 대놓고 지금 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화의 제안에는 알고마 제철과의 중요한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산 철강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제철소 투자를 지원하며 수세인트마리를 방위산업 공급망에 더욱 강력한 연결고리로 만들 잠재력이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됐다라면서 이제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의 좀 뭐 찌질한 감정이긴 합니다만 조금 저는 통쾌한 감이 좀 있거든요. 네. 저의 찌질함. 어떻습니까? 지금 캐나다 내부에서 지금 내용이 일긴 입니까 지금?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죠. 왜냐하면은 잠수함 성능은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산업 경제적인 면을 하면서 국가 대항전을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양국에서 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했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는 캐나다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산업하고 그다음에 철강 산업 철강. 이런 분야.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빅3 조선소. 조선소. 이건 뭐 스마트 조선에다가 이런 그런 거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 키우려고 뭐 인력 양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거의 다 그냥 뭐 전 국민적인 성원을 받으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6월 말쯤 되니까 아 이거 발표를 미루고 하는 거 보니까는 뭔가 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 캐나다 총리가 발표할 정도 했으니까 결국에는 잠수함 성능을 기회로 해서 산업 경제적임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적 여론 윤백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뒤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안 풀리는 거죠. 쉬운 말로. 그리고 캐나다가 이 어려운 상황이 있던 것이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제 자기 독자적인 산업을 키우겠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산업, 뭐 자동차 산업이고 그렇죠. 수소 산업이고 철강 산업인데 이건 뭐 키운다고 정부에서 막 부풀려 놓고 그냥 다 이제 중지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숲으로 화가 들어가. 나겠어요. 아, 화가 많이 나.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허탈하지만은 캐나다에서도 상당히 허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야말로 여태까지 유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민관군 산하견이 엄청나게 단합을 해가지고 캐나다를 거의 끌고 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1월 말에 갔다 왔는데 그때만 해도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잠수함 몰고까지 갔다. 몰고 가버렸잖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하와이에서 몰고 가다가 갔죠? 잠수함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네? 몰고 갔어. 승조원을 거기까지. 캐나다 승조원을 태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의 발로 그다음에 정부에서 기업의 확약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그래.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 심해 이 캐나다. 예, 그런데 뭐 그러니까 안 되고 나서 보니까 캐나다 그 국민들이 더 분노하죠. 저 예상은 좀 했었어요. 저도. 그럼 하나가 다 철수한 거는 좀 우리 교수님도 좀 통쾌한 감이 있나 보네요. 통쾌하지만 또 이것이 다는 아니니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에 관해서 주도하시다시피 대통령 뭐 총리가 다 했지만은 지금 이것이 어떻든 간에 외교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양국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지혁 씨 좀 삐진 것 같은데 뭐 좀 다독거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뭐 감정 국민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은 안 돼. 캐나다가 3월 초에 최초로 1차 제안서를 접수받았다가 반려시키고 5월 달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산업 그 생태계를 그 산업 경제 협력 방안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시키고 5월 달에 다시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냈던 제안서가 어마어마한 제안서를 사실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그 캔세크라는 전시회 갔을 때 하나오션에서 2044년까지 일자리 43만 개, 그 다음에 963억 캐나다 달러, 약 106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 우와.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는 사실 현지 기업 뭐 협력 네트워크 구성해 주고 뭐 돈 엄청 대주고 거기 산업을 발전시켜 주겠다는 것이 전부 사실 약속을 하고 갔는데 반면에 독일이 제시했던 것은 계속했던 게 나토 기반의 안보 네트워크였어요. 자기네들이 산업 개발은 희토류 과고, 뭐 광물 협상, 그다음에 뭐 처칠한 개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수소 네트워크까지 해서 와. 약 4조 원. 거기에 수소 전부 뭐 충전소도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니 와. 그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런 산업 경제 협력 패키지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독일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독일은 그냥 안보 협력 패키지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사실상 그렇게 뭐 경제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그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캐나다가 제시했던 그런 산업 경제 협력 그 다음에 뭐 잠수함 성능은 우리가 엄청나게 앞섰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 나토 동맹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수없이 선전을 했었지 않겠습니까? 캐나다 내부에서도. 네. 그러니까 남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남는 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걸로 네, 보여요. 이 관련 보도에 댓글을 봤는데 저랑 좀 비슷한 분들이 댓글에다가 독일한테 해달라 그래 뭐 이런 글들이 많던데 그게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전혀 다르네. 처음에 제시했을 때부터 나토 안보 협력 네트워크.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희토류 뭐 광물 안보에 도움되는 걸 해주고 네. 처치랑 개발 뭐 이런 걸 해주겠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경제 성과를 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처럼 산업 경제, 실제 민간인들 뭐 국민들을 위해 했던 그런 경제 패키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은 한화는 어찌됐든 그 민간 이제 경제를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뭐 홧김에 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화에서도 지금 나중을 좀 도모하면서 뭔가 좀 더 할 여지는 없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사실 이렇게 단일 무기에 전력 투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중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거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누가요? 하나 측에서도 그런 하나 얘기를 측에서요?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모르는 거니까 결론은 뜯어봐야 되니까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사실 에너지 분야 이런 데는 캐나다는 에너지가 싸잖아요. 그 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거. 그다음에 캐나다는 수소 같은 그 전력이 충분해요. 전력이. 그래서 수소 분야를 세계 탑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익을 창출하려고 이런 분야. 그다음에 캐나다가 이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소라고 했는데 이건 인력을 양성을 잘해야 돼요. 인력. 그래서 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 양성 체제 기술자들. 이런 거, 예, 그 기술자 양성하는 거 이런 걸 다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런 염두에 뒀는데 네. 지금 우리도 국민적 감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과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장 사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건 투자한 만큼 또 뽑아내려고 할 거예요. 한화에서도. 그러나 이제 이것이 좀 다독거려지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그 전미철수 기분 좋잖아요. 너희들은 상대하네. 이거는 우리의 얘기고 예. 실질적으로 가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또 다 남는 장사 아니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네, 다 네. 하면서도 계산을 이렇게 해보겠군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왔다 갔다 이미?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제 너무 뭐라고 하면은 또 거기서도 주저주저 할 것이고 그래서 국가 이익이 제일 먼저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이번 잠수함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잠수함을 전 세계 홍보를 해줬어요. 캐나다까지 그렇지. 직접 잠수함을 울고 가면서
그거를 자신 있게 해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홍보 그래서 효과입니다. 이거는 뭐 향후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잠수함 플러스에서 우리의 이 조선 능력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또 미국에서 또 막 그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주저주저하지 말고 우리 기존에 했던 거 협력했던 거는 우리 국익이 뭔가에 보고 딱 맞춰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의원님. 저는 일단 독일에서 철강하고 자동차를 이제 안 그래도 우리한테 못 얻으니까 그거를 이제 캐나다에서 요구했는데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독일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거절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왜 못하냐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철강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선이 있어야 그걸 하는 철강도 하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교육도 우리가 잠수함을 건조 못하는데 조선소를 인력을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기본 문제가 아니고. 기본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사실은 다른 방식의 진출하는 한화가 있어야 그게 따라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안 되는데 왜 그것까지 빼냐 매정하다. 이거는 독일 보세요. 독일은 안 처음부터 없었고요. 그렇지. 이 투자와 연계된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는 그냥 화나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도 이득이 되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그럼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철강을 조선하는 걸 공급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서 현재 생산을 하면 비용도 떨어지는 그렇겠죠.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저는 네. 여기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산업 패키지 대 무기 패키지에서 산업 패키지가 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럽은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에서 큰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크 리트 모델하고 마크 카니 모델이라 그래요. 마크 리트는 아부 해결을 해서 미국을 가더라도 늦게 나가게 해가지고 계속 미국의 의존을 좀 끌어가라는 게 리트예요. 거의 아부를 하잖아요. 트럼프한테. 카니는 저항하고 있어요. 근데 저항하는 카니조차도 나토라는 것이 자기한테 줄 군사적 이익하고 미국하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안정성이 지금 미국 떨어져 나가는데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사실 준 게 그거거든요. 잠수함보다 나토 운영 체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봤잖아요. 카니가 얼마나 아쉬워하는 그 발표할 때. 네, 맞아요. 그 아쉬움을 할 정도로 결국 안보 문제가 그게 더 중요했던 절실한 거예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산업을 포기할 만큼. 아. 그러니까 아직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나토나 캐나다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의 나약함을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이렇게 부연 설명 꼭 드려야 될 게 캐나다의 지금 의원님 나약함.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아. 원래 나토가 1949년에 소련을 대항하면서 창설하면서 그때 스테그넥이라는 표준 협정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나토 회원국들은 같은 무기체계도 표준화시키고 탄약 규격도 표준시켜서 같이 사용한다 이런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은 유럽이 지켜라 하면서 5% GDP를 국방비를 올리라고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제조업이 약한 그런 방산 기업에서 갑자기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 방산 병목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기체계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그런 제조업이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의 창이 한국한테 열렸던 건데 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나토의 방산, 유럽의 방산이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첫 번째 2025년 11월에 폴란드가 잠수함 3대를 교체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스웨덴 샤브가 이것을 수주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월 달에 루마니아가 장갑차를 사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들어가겠다 했지만 독일한테 뺏겼고 지금 프랑스 개량형 단연장 로켓표도 영국 프랑스 컨소시엄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캐나다였는데